오늘의 코인, 오늘은 저희가 일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일타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코인 동향에 관한 또 다양한 이슈들과 글로벌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비트코인 시황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도 그렇고 이 19,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300선도 좀 위태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들을 좀 가져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간략히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일단은 1,800달러 선을 후퇴했고 또 투심이 약화됐고 이 약세장에서 산업이 정화해서 적자 생존을 유지했다라는 업비트의 하나의 기사를 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한국 시간으로 이 오전 9시 23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18,875달러에 현재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600억 달러로 굉장히 좀 적은 수치이고요. 점유율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 점유율 역시도 현재는 39%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점유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투자 심리 역시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은 이 해당 지수가 전날 대비해서 3포인트 내린 21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그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시장에서는 활기와 또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3포인트 내린 21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 상태도 계속해서 현재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 코인 시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왜 우리 코인 시장이 이렇게까지 침체기에 들어섰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거시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였습니다. FMC 회의를 견디면서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었던 거고 우리 시장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거야라고 예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역시는 역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블록미디어의 한 가지 또 기사를 팔로우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형 호재를 가짐으로써도 힘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더리움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도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호재로 작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호재에도 작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장의 침체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온체인 지표들을 제가 조금 더 잘 살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도 제가 알려드렸었던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앞서서 일부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약세장에서 또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온체인 지표도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사실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가거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매도를 하겠다 혹은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아무 포지션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약세장에서 또 강세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또 글래스노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또 상승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라는 암호화폐인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0.5달러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일주일간 26%
4.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승소 때문에 이러한 또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슈를 팔로우를 해드렸는데 일단 리플의 이슈에 관해서 한 번 더 집어드리자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게리 겐슬러에서 SEC가 본인들이 보낸 문서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러한 소송이 종결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CFTC의 위원이 SEC 사무실을 방문했던 그러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이 현재 나가고 있는데 리플의 시세가 암호화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이 그럼 리플이 정말 승소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차트 분석은 추후에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슈적인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CFTC에서 리플의 사무실을 방문한 부분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CFTC와 SEC는 이 암호화폐에 관한 주도권, 즉 어떤 법적인 제재 안에 놓을 것이냐에 관한 주도권들 때문에 약간의 신경정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의 현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CFTC 위원이 SEC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라는 거는 CFT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있는 SEC를 충분히 견제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특히나 리플은 SEC와 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CFTC의 행보 같은 경우에는 SEC의 어떤 승소 그리고 우리 리플의 승소에 조금 더 힘을 보력해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옆에 보이시는 여성분이 또 CFTC의 위원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리플의 CEO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 현재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리플이 SEC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외신 기사들을 많이 살펴봐도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에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브리핑을 잠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파월 의장이 27일 날 이 디지털 통화 주제로 연설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블록미디어의 보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보도 화면이 나갈 텐데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자산 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에 디지털 금융 또 디지털 통화에 관한 연설을 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연설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긴 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침체기이다 보니까 파월의 이런 연설 때문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30일 금요일에는 8월의 개인 소비 지수 CPI 물가도 지금 현재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떤 지표 발표가 나올지에 관해서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또 계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조금 더 양호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앞으로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파월이 이 디지털 통화 주제로 어떠한 연설을 펼칠 것이냐, CBDC에 좀 입각한 연설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설을 펼칠 것이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이슈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정확한 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27일, 현지 시간 27일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디지털 금융에 대한 스피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연준이 이 디지털 통화 CBDC에 관해서 또 새로운 규제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를 딱 봤을 때는 암호화폐 관련한 이슈들에 보다는 아무래도 이 디지털 통화에 관한 연설을 좀 주로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CBDC에 관해서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한 발언을 할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CBDC가 커져가는 게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악재다 혹은 호재다라고 보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떠한 작용들을 할지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28일에도 세인트루이스 지역 은행의 연구 컨퍼런트 행사에서 영상 발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누구보다 파월이 가장 열심히 또 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또 이러한 발언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시세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8,0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었던 그런 추세선들을 뚫어갔는지 아니면 지켜주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차트적인 분석들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현재 공존하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슈에 관해서 좀 많이 다뤄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27일 열릴 파월의 CBDC에 관한 연설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핫 이슈 시간 한번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봤는데요. 도움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고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